안녕하십니까, 권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EPC사에서 사업관리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생이 이제 EPC사에 지원을 하게 되면, 전기 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이제 사업관리 부서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설계부서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공부서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구매부서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 이제 설계부서랑 시공부서에 대해서 제가 EPC사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사업관리부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는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먼저 사업관리 부서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제 팀이 되겠죠, 영어로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매니지먼트가 이제 관리하는 거잖아요, 관리. 그러니까 이제 설계도 관리하고, 구매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시공도 관리하는 겁니다. 실제 이제 시공은 나중에 시공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공부서는 별도의 조직으로 이제 움직이긴 하지만은, 사업관리부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어느 EPC사는 나중에 시공 단계로 가면은 사업관리부서도 모르겠다, 그냥 시공부서가 제일 짱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는 PMP에서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사업관리는 이제 사업관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시공은 시공에 특화되어 있는 거지,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관리부서는 이제 스케줄을 관리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대고객 대응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세일즈를 하겠죠. 프로포자를 물어온다던가 뭐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관리부서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설계와 구매 간에, 설계와 시공 간에 이제 트러블이 생겼을 적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율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관리 책임자를 우리가 보통 PM이라고 하잖아요. PM, 프로젝트 매니저, PM이라고 하고, 보통 EPC사에서는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부장급 또는 뭐 임원급, 이제 상무나 이사급에서 보통 PM을 합니다. PM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케줄링을 이제 공정관리나 스케줄링 뭐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그런 능력이 좀 좋다 그러면은, 사업관리 부서로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보는 거는, 사업관리 부서는 좀 고루 좀 이렇게 역량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설계도 좀 알아야 되고, 시공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매도 좀 알아야 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면은 이게 리딩을 할 수 없는 거죠.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뭐 내용도,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EPC사는 대부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사업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설계부서와 시공부서와 구매부서 간에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를 해결을 못하고,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설계에 있는 사람이나 시공에 있는 사람이나 구매에 있는 사람들이 중심점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사업관리부서는 그런 이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능력이 있거나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사업관리부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설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이제 자기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은, 사업관리는 어떻게 보면 좀 포괄적인 거죠. 그래서 좀 일 배우기는, 이제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사업관리부서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뭐 설계도 있고 시공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사업관리를 좀 하고 있는 입장인데, 저도 이제 만약에 사업관리를 처음 했으면은, 이제 설계나 시공이나 구매나 이런 것들을 안 해본 상태에서 저도 했다라면은 좀 뭘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는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부서에 어떻게 이제 업무 조율을 해야 될지 상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듣고서 한쪽에 치우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업무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아니면 이쪽에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팀인 사업관리 팀은 이제 그런 업무를 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와의 이제 유도 관계도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부서에서 하지 못하는 이제 그레이드 그러니까 업무가 이제 비는 그런 것들을 캐치업을 빨리 해서 이제 부서에 이제 관련 부서에 정리하고 이제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게 누가 하나만 뚝 잘한다고 해서 건설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상호 간에 하모닉이 돼야지 이게 순차적으로 쫙 가는 거지, 누군 잘하고 누구 못하게 되면 삐걱삐걱거리고 가는 게, 삐그덕대고 가는 게 사실은 건설공사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한 부서는 되게 힘이 너무 이렇게 맨파워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데는 좀 널널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분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자기 부서에서 설계나 시공이나 구매에서 자기 부서에서 업무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부서만으로도 되게 바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사업관리 부서에서 캐치업을 빨리 해서 이제 지연이나 스케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조율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관리 부서는 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셔도 다른 데 가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전기 쪽을 하게 되면 뭐 나중에 건축이나 다른 공정도 알게 되거든요. 전기 자체만으로도. 왜냐면 전기는 뭐 토목이랑도 좀 붙어 있고 연관성이 있고, 건축이랑도 많은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계랑도 연관성이 되게 많아요. 전기는 연관이 없는 데가 없어요. 토목은 건축이랑 자기 주 공정의 전기 일부를 신경을 써야 되지만은 전기는 뭐 다른 분야에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엔지니어는 되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하게 되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 이상 이제 사업관리 부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사업관리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뭐 이해가 안 되셨으면은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좀 이렇게 적으면서 한번 이런 관계가 있구나, 사업관리는 맨 위에 있고 나머지 부서들은 이제 그 단위 부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사업관리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금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제 모르시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면은 그 글을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영상을 찍어서 여러 업로드를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40부 이상 지금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관심 있는 분들 보시고 혹시나 좀 더 다른 부분의 영상을 좀 부족한 부분의 영상을 더 찍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게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제 블로그로 오셔갖고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시 영상을 찍든 글로 설명하든 해드릴게요. 예, 이상 저기 사업관리 업무에 대해서 EPC4 사업관리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